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홍 교수의 시사특강 두 번째 시간 성형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자신이라든지 주위 분들 가운데 이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보니까 최근에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 눈썹 문신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얼굴에 뭐 이제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또 점을 제거하는 뭐 여러 가지 성형에 관련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여기 좀 점도 있고 해서 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도 스스로 여기 눈꺼풀이 좀 처지니까 이걸 좀 여기 수술해서 좀 눈을 올리고 쌍꺼풀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아마 저 자신뿐 아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얼짱, 몸짱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몸에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얼굴에 관심을 가지시고, 남성 화장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성형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관심이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이 외모에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시대의 문화 풍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형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얼굴과 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 학벌,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도 아마 이 성형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의 문화적인 트렌드로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볼 수 있죠. 성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 문명이 civilization이고 문화가 culture죠.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화고 문명인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을 문명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죠. 어떤 시대의 문화 속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그 문화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지배적인 사고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외모에 절대적인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물론 나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의 자유죠. 나만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사고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죠. 우리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외모지상주의죠. 그런데 그 속에도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과연 인간으로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 속에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또 인간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이코소매틱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사이코는 정신이죠. 소마는 육체예요. 육체.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만이 완성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정신도 완성이 돼야 돼요. 정신적인 하나의 어떤 욕구도 충족돼야 되죠. 그런데 이 성형 문화 속에는 지나치게 이 육체적인 면만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죠. 과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육체적인 외모만이 아름다워지고 완성됐을 때 인간다워지느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인간은 정신이 충족돼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이 연결돼 있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적인 방향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고, 반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또 해소될 수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나치게 이런 육체적인 면에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차원만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고, 정신적인 차원이 또 배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웰빙 문화라고 있죠. 웰빙 문화. 이것도 성형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와 연결되어 있죠.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육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모든 가치관을 두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 손이 움직이고 있죠. 과연 무엇이 이 손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손 안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제 손을 움직이고 있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신경이 저의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는 근육과 신경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뇌의 사고작용이죠. 저의 마음과 생각이 저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이 현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만을 현실 세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는 저희들이 보는 것을 통한, 저희의 보는 감각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의 이 본다고 하는 저희의 감각이 유한한데 보이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큰 오해죠. 저희의 유한한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저희의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이 이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만일 우리의 이 감각적인 경험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보이는 현실도 유한한 것이죠. 물론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경험하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보는 세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세계보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잠재의식의 세계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 두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현실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의 외모에 관심만을 갖게 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이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 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웰빙.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참 좋은 얘기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의 매스컴의 모든 주제들이 다 이 먹는 거예요. 여행 떠나서 놀러 다니고 먹고 놀고 즐기고 쉬고 하는 거죠. 과연 그 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죠. 웰빙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문화예요. 인간은 웰빙 문화 속에 갇혀 있는 한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웰빙의 끝이 있기 때문이죠. well-dying입니다. well-dying. well-being, well-dying.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차원만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을 실현시켜줘야 되죠.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은 어떻게 실현되고 완성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으로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단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목표로 할 때 그때 비로소 웰빙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웰다잉과 분리된 웰빙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그 가치관은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것인가? 지금 내 외모가 수술을 통해서 달라질 때 나는 매력적인 인간이 되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과 매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와 매력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형 수술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외모를 바꿀 때 내가 가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긍심이 부족한 거죠. 가치관이 왜곡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에릭 프롬이 말했듯이 에릭 프롬의 책에 Man for Himself, 자기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에릭 프롬은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죽어요. 거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냐?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가치관이 흔들리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외모가 가장 가치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외모다.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그거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습니까? 그것도 혹시 여러분은 불행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생명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산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왜? 생명을 내가 주어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외모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동물들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얼짱, 몸짱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더 넘어서서 과연 나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나의 외모인가? 아니면 나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얼짱 몸짱 문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거죠.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외모지상주의, 이 성형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외모지상주의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물질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 물질과 정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은 보이는 세계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형문화, 얼짱문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을 향해 있는 거죠. 그 순간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결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이코소매틱, 정신과 육체가 함께 온전한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짱문화, 성형문화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이로부터 볼 때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비인간화를 향한 하나의 시대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성형 수술을 받으신 여러분 너무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의식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고 진정한 문화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웰빙 문화에서부터
웰다잉 문화로의 진정한 발전이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